오늘은 마틴 루터 킹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인 인권운동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조명을 받고 있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도 다들 알고 있는 인물이죠. 교과서에서도 나오니까요. 특히 1963년 8월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을 시작으로 펼친 연설은 희대의 명연설로 남아있죠. 인권운동가이자 기독교 평화주의자인 킹은 기독교 사상을 근거로 비폭력 운동을 내세워 흑인 백인 할 것 없는 인종평등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활약상으로 1955년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연행되는 사건을 계기로 펼쳐진 보이콧 운동이 있죠. 보이콧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던 킹은 버스 이용을 거부하는 비폭력 운동을 펼쳤습니다. 약 1년간 이어진 운동은 버스 업체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남겨주었고 끝내 1956년 버스 내 인종분리법의 위헌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죠. 이후로도 일부 주에서 벌어지던 흑인 투표권 거부와 같은 차별 법안을 폐지시키는 등 계속되는 노력에 킹은 미국의 흑인 인종 차별 철폐 운동의 주역으로 불릴 정도로 인지도가 격상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킹은 1964년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며 흑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영웅으로 올라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을 지지하고 따랐던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 반대파가 존재하고 심하게는 사상적인 면을 혐오스로 하는 부류도 있기 마련이죠. 이런 부류는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각광받는 상대를 시기하며 온갖 약점을 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합니다. 킹도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죠. 공산주의자와 흑인을 혐오했던 FBI 초대국장 존 에드거 후보는 킹 목사의 모든 면을 파헤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권운동가로서의 인생 자체를 부정받을 만한 사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뿌려졌죠. 바로 마틴 루터 킹의 문란하면서도 난잡한 성생활입니다. 루터 킹의 사생활을 파헤친 존 에드거 후보는 앞서 말했듯이 FBI 초대국장으로 1924년부터 약 48년간 FBI에 몸을 담은 인물입니다. 미국 제30대 대통령인 켈빈 쿨리지부터 루스벨트와 케네디 등을 거쳐 리처드 닉슨까지 총 8명의 대통령을 마주한 인물이기도 하죠. 후보가 48년간 국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 스파이들을 상대로 엄청난 공을 세운 것도 있지만 도청, 감시 등의 모든 첩보 능력을 동원해 정치계와 유명인사들의 치부를 기록한 비밀 파일 덕이 컸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퇴진 요구를 받을 때면 정계 인물들의 부정부패나 불륜 등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사진을 들고 일종의 협박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 후보의 정치적 파워는 대통령조차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 폭로라도 하는 순간 나라가 휘청일 정도의 정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죠. 역대 국장들의 임기를 보면 1976년 이후 임기가 10년으로 지정되었다곤 하지만 12년을 앉아있었던 6대 국장 로버트 뮬러를 제외하고는 전부 10년도 채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48년이라는 압도적인 임기를 채운 후보는 FBI의 상징, 전설이라 불리죠. 워싱턴 DC에 위치한 FBI 본부 빌딩의 이름이 존 에드거 후보 빌딩이라는 점만 봐도 그 위상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후보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좀 유명하다 싶은 인물이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찰리 채플린 그리고 헬렌 켈러 등의 유명인은 물론 역대 대통령들과 정계 인물들 그리고 영부인들까지도 후보의 눈과 귀를 피해갈 수 없었죠. 그 중에서도 후보가 가장 집요하게 파고든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 킹입니다. 당시 후보를 중심으로 한 FBI는 마틴 루터 킹이 공산주의와 깊은 연을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이 소련의 사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으며 일종의 몰아가기식으로 루터 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죠.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예상을 사실이라고 깔고 갔던 이유는 후보가 흑인 투표권을 주장하는 킹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넘어 혐오스러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후보는 미국 흑인은 공산당이라는 공식을 보도한 적이 있죠. 시대가 냉전 시대였던 만큼 공산주의자로서의 활동은 미국 안보의 최대 위협이었습니다. 이 점을 노린 후보는 킹이 공산주의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만 발견한다면 몰락시키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후보는 1959년부터 1964년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 킹 목사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잠깐 머무는 호텔에까지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음에도 끝내 후보국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공산주의자와 관련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나 문란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뜻밖의 정보를 찾아냈죠. 킹의 사생활이란 제목으로 시작되는 FBI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1964년 1월 존슨 대통령이 시민권 재정 지지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당시 킹은 이틀간 난잡한 파티를 즐겼다고 적혀있죠. 그리고 여성 중 한 명이 자연스럽지 않은 성행위를 꺼려하자 킹은 이런 여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논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968년 당시 미국 마이애미에서 재단을 통해 받은 돈으로 개최한 2주간의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목사는 워크숍 뒤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각종 음행과 음주 그리고 퍼포먼스의 역겨움을 느꼈다라고 적혀있죠. 직역이라 문장이 조금 어색한데 문맥을 보아서는 아마 목사가 FBI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준 것 같네요. 그리고 워크숍에서 루터킹은 위스키로 가득한 테이블에 흑인과 백인 여자를 각각 한 명씩 불러 난잡한 파티를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루터킹의 부름을 받고 온 두 여성은 $50를 받고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자세한 내용도 들어가 있죠. 킹은 고귀한 척을 하며 흑인 인권 운동을 리드하지만 실체는 위선자일 뿐이라고 주장한 후보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사생활뿐만 아니라 불륜 관계와 탈세 혐의까지 적혀 있습니다. LA 지역에 흑인 치과 의사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딸을 낳고 양육비를 제공했으며 미국의 유명한 인권 가수였던 조한 바에즈를 포함한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적혀 있죠. 게다가 킹이 직접 설립한 여러 인권 단체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상당수가 공산주의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공산주의자와 관련된 글들은 모두 추측성이고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요. 비록 킹이 공산주의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후보였지만 이미지에 타격이라도 주자는 생각이었는지 후보는 각종 언론사의 기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후보는 은밀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킹은 비열한 사람이며 거짓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울분을 터뜨렸죠. 후보가 건넨 증거들을 검토한 언론사들은 후보의 생각과는 반대로 모두가 보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미 킹은 영웅의 자리에 올라선 뒤였기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썼다가는 언론사가 휘청일 정도로 비난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앞에서 본 버스 사건만 보더라도 불매운동이나 지지자들의 행동 때문에라도 기사를 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킹의 소식을 들은 후보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죠. 루터 킹의 자택에 녹음 테이프와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내버립니다. 소포를 확인한 루터 킹의 아내 코레타 스콧 킹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연설 녹음물인 줄 알았던 테이프에서는 이상한 대화 내용이 흘러나오고 편지에는 그 증거와 더불어 마틴 루터 킹에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킹의 사생활이 담긴 FBI의 기록과 녹음 테이프 등의 방대한 양의 자료들은 후보 국장이 사망한 뒤로도 끝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루터 킹의 국경일 지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펼쳐질 당시 반대파 측에서 킹의 사생활을 들고 나서자 미연방 판사 존 루이스 스미스가 킹의 사생활 기록물에 50년 봉쇄령을 내려 2027년까지 공개가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앞서 말한 킹의 사생활 기록들은 어떻게 공개된 것일까요?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과 관련된 기밀 문서들이 해제되었을 당시 킹 목사의 성생활이 담긴 문서의 일부가 같이 공개되면서 킹의 사생활은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킹을 극도로 혐오했던 후보의 기록이니만큼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빗발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게 거짓 증거라고 보기도 힘들죠. 약 5, 6년 뒤면 봉쇄령이 풀리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만요. 실제로 킹 목사는 FBI의 추적을 떠나서 사생활에 대한 소문도 안 좋았습니다. 킹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래프 에버네시 목사도 킹은 죽임당하기 전날 밤에도 지지자들과 여자들을 불러 재미를 보았다고 기록한 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목사는 킹에게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특히 백인 여성은 매력적인 미끼이자 올가미입니다. 부디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적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킹이 사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면에서는 흑인들의 인권과 인종차별을 없애려는 운동을 펼치고 헌신적인 노력을 한 흑인들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평등한 인권을 누리고 있었던 흑인들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숭고한 존재라는 사실은 결코 폄하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방탕했던 생활을 감쌀 수는 없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지지자들이 느꼈을 만한 그리고 최소 아내가 받은 상처가 있을 테니 말이죠. 어쩌면 킹은 공적인 일에서 그러니까 추앙받는 삶에서 오는 중압감을 사적으로 해소하려 했던 것이 아닐까요? 마틴 루터 킹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